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이쁘고 아까 입구에서 쭉 오는데 그 뭐지? 그 준비했던 과정이나 이런 이제 제가 아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보여서 그냥 이쁘고 그냥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쭉 받으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2학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말이 또 반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이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살짝 담았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오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학교 제주 사대부고의 전문 상담 교사로 있는 고승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전에 진은설 관장님하고 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제가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년 지도사 업무를 제주도에서 했었고 정말 재밌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캠프도 많이 갔었고 뭔가 활동을 했었고 제주시에서 예산을 이제 따서 정말 많은 재미와 추억들이 많이 정말 있는 그런 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그다음 청소년학으로 쭉 공부를 했고 저는 청소년 지도사 전에 상담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담으로 쭉 이렇게 라인을 밟아서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대상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니까 한켠에서 마음이 되게 설레이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상담이 일단 기본이에요. 메인이고 거의 한 25년째 지금 상담만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 상담화되어 있어서 거의 반은 뭐 이제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역시도 상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만의 나침반을 초이스하라 있는데 나 그리고 나침반 그리고 초이스 이 세 가지가 기본 엑기스이고 테마입니다. 자, 나 그러면 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나 나에 대해서 아는 과정은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참 다양한데 우리 한라산 등반하는 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라산 올라가는 탐방로를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석굴암 그리고 어리모 그리고 영실 돈내코 성파나 관음사 우리가 어느 쪽을 가더라도 한라산 윗세오름을 다 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을 먼저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됩니다. 다 괜찮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위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오거나 상담을 쭉 여기 오기 전에도 상담 기관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쭉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언어는 단 7%에 불과하고요. 93%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왕창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손을 벌벌벌 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 괜찮다는 말에 우리가 괜찮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모든 눈빛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캐치하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비언어적인 거든 뭐 말로 하는 모든 거든 다 이제 모든 걸 다 토탈했을 때 많은 나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MBTI를 가져왔어요. 2학년 수업 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버전을 조금 다르겠어요. MBTI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MBTI를 실은 20년 전에 논문을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도 어, 별로 그때는 MBTI를 잘 모를 때였는데
MBTI에 대해서 학생들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는 건 너무 참 고맙고 땡큐인데 이게 너무 나를 하나의 색깔로만 딱 이렇게 맞춤화되어 있어서 다른 거에 나는 이거니까 원래 이래. 나 이러니까 원래 이래 하고 거기에 픽스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2학년 수업 시간에도 아주 누차게 강조를 했었고 또 한 번 더 한 번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잘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 MBTI 이제 많이 아시죠? 우리 네 가지 선호 지표로 나눕니다. 에너지 방향, 에너지가 밖으로 가면 외향이고 안으로 오면 내향,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는지. 여기서도 아까 그 강연자하고 저하고 딱 봤을 때 여기 전체적인 스크린을 봤어요. 그러면 S인 사람과 N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N인 사람들은 큰 틀 어떤 이미지 영감을 받고요. S인 사람들은 조목조목 색깔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거를 저도 모르게 0.5초 만에 그냥 훅 받아들여요. 일단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그 사고 과정 안에서 머릿속에서 사고 원인 결과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관계 중심으로 감정형의 이제 프로세스가 갑니다. 그럼 이게 밖으로 생활 양식으로 정리화돼서 판단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식은 아주 자유롭게. 자, 이거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저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은 게 외향이다. 예를 들면 제가 외향이에요. 외향인데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내향도 마찬가지죠. 좋게 보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정열적이고 매력적이고 진짜 매력적이죠. 그런데 나쁘게 보면 허풍이 심하고 다른 사람 영역을 침범하고 목소리가 엄청 크고 내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향일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좋게 보면 나는 굉장히 사려 깊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반면 나쁘게 보면 좀 다른 사람한테 서먹서먹하고 나 스스로 억제하고 회피적인 이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S하고 N도 마찬가지입니다. S는 좋게 보면 실용적이고 정확해요. 동계산 엄청 잘하고요. 수학적인 면에도 아주 감각이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면 너무 이제 그 1, 2, 3, 4, 5, 6, 7, 8 하나씩 이제 조막조막 하다 보니까 단조롭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직관형인 사람들은 상상력, 통찰력, 큰 틀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뭔가를 크게 보는 이런 거고 나쁘게 보면 엉뚱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막 비현실적으로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날 뿐이에요. 감각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고. 자, T하고 F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단점적으로 단점화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보면은 와 진짜 따뜻해. 나쁘게 보면 좀 뭔가 거절도 못하고 좀 답답하고 애매한. 자, 판단하고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형들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업무를 딱 이렇게 맡았을 때 확실하게 해내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근데 나쁘게 보면 내가 나를 너무 강압적이고 조급하게 하고 경직화하는 이런 게 있고 인식형들은 느긋해요. 진짜 편안하고 유유자적해요. 하지만 특히 판단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형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약속 잘 못 지키고 질질 끌고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죠. 자, 네 가지로 봤습니다. 자, 이거 네 가지를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볼게요. 두 집이 있어요. 내가 아이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엄마나 아빠나 형제 중에 한 명이 현재 중에 한 명도 아이예요. 저와 같은 유형이죠. 그런데 나와 다른 나는 내향인데 외향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좋게 보고 안 좋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집 왼쪽 집 같은 경우에는 다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 역시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활발하고 좀 적극적인 이런 집안의 역동에서 나만 너는 왜 그렇게 좀 꽁하니? 좀 밖에 좀 나가 놀아. 너 친구는 있니?
약간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S라고 쳤을 때 S 사이에서는 되게 꼼꼼하고, 아, 그래, 우리 역시 참 잘한다. 우리 꼼꼼하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N들이 있는 데서 S는요, 뭔가 좀 답답하고, N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말하는 어떤 큰 틀을 보는 거에 S들은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TF도 마찬가지. F들 사이에서 F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T들 사이에서 F는 깝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J들이 있는 집안에서 P다. 그러면 만약 내가 P다. 근데 식구들이 다 J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는 아침 눈 뜨자마자 계속 잔소리. 왜냐하면 이불 녹여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 근데 해야 된대요. 그걸 이제 잔소리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그냥 편안해요. 어지럽긴 하겠지만. 근데 이 P라는 친구가 이 집에 있을 때하고 이 집에 있을 때, 또는 내 친구 그룹이 요런 그룹인지 요런 그룹인지에 따라서 내가 평가절상 될 수도 있고 평가절하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판단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내 주위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MBTI에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너무 좀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닌지. 실은 청소년기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내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친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집, 뭐 형제 비교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난가? 혹시 나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습니다. 이 많은 어떤 탐방로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리고 MBTI도 그 많은 검사, 아주 많은 검사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런 어떤 주위에서의 평가, 피드백으로 내가 나를 그냥 훅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직은 살 날이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침반. 여기서 나침반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은 끝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서쪽으로 가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쪽이면 중국이고 뭐 상하이나 뭐 이제 뭐 북경 쭉 있다가 그다음 중동, 그다음에 뭐 유럽의 뭐 이탈리아 계속 거길 가더라도 나의 나침반은 늘 서쪽을 가리켜요. 내 방향성이 서쪽이라고 내가 정했다면 그 중간중간 우리가 도시를 많이 거치겠죠. 그거는 중간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여기 제주도에 있는데 중국 거치죠. 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죠. 입시 끝나면 뭐예요? 직장 가요. 직장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해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거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도시의 지점에 가도 내 방향성은 나침반은 그대로 서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뭘 하고 싶은지 내 간절함은 무엇인지를 꼭 찾고 대학 입시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도시 하나 건너뛰어도 돼요. 한 끼 굶어도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냥 그거 믿고 끝이 없는 나의 삶을 가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방향성에 맞게 중간중간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소통하고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간 과정일 뿐. 제가 상담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뭐 하나에 이거를 성공하면 내가 뭔가를 얻었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 작은 거에 내 모든 걸 막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거.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성 가치는 계속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100세 일기라고 했는데 실은 이거는 제가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2학년 수업 시간에 잠깐씩 얘기한 인지행동 치료의 제 3세대의 수용 전념 치료의 하나를 따왔어요. 근데 실은 이거는 내가 죽었을 때 묘비명을 하는 게 실은 뭐였는데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내가 100세까지 살았을 때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은지,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 정도면 난 정말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눈 감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내가 눈을 감고 내가 100세가 됐어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가요? 내 자서전에는 어떤 게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제 눈을 뜨고요. 가장 중요한 나를 알기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들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알람이 울리는데 내가 일어날까 말까. 밥을 먹으라고 엄마가 하는데 지금 나갈까 말까. 내가 세수를 할까 말까. 여기 간다고 했는데 갈까 말까. 앞으로도 여러분은 순간순간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져요. 그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도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